우리나라 미세먼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오늘은 날씨 이야기로 알차게 꾸며봅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오늘 정말 알록달록 다들 네. 고운 단풍 색깔 같아요.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즘에 참 네. 비 소식이 잦았잖아요. 그래요. 가뭄 속에 내리는 비여서 정말 반가웠는데 오늘 이 반가운 비만큼 반가운 손님이 또 와 계시죠. 아우, 네. 날씨를 예측하는 남자 박선우 예보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참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은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멋지시네요. 네. 댄디보이가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여전히 쑥스러워하시네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네. 미세먼지. 11월 이달 들어서 유독 미세먼지 주의보가 좀 자주 내려졌던 것 같아요. 예보관님, 올해 미세먼지가 좀 더 심한 건가요? 네, 올해는 이제 늦가을 시작부터 좀 미세먼지가 자주 영향을 줬는데요.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 기준을 좀 개선하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인 미세먼지는 좀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2주 정도 빨리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좀 유입이 되었고 이후에도 지금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서 이제 배출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굉장히 농도가 좀 높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표된 횟수가 34회, 초미세먼지는 50회가 될 정도로 지난해보다는 좀 미세먼지 농도가 좀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느 지역이 좀 많이 내려졌었나요? 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경기도권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에 그나마 좀 이제 미세먼지 주의보나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표 횟수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미세먼지가 유독 또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또 따로 있는 건지 또 왜 그런 건지 궁금해요. 네, 보통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는 늦가을부터 봄 사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1년 내내 미세먼지는 배출이 되죠. 근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비도 자주 내리게 되고 네.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배출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좀 정체하거나 그런 현상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가을부터 겨울철 사이에는 중국에서 남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스모그가 자주 만들어지게 되고 이 시기에는 또 우리나라에 이제 북서풍이 자주 불어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스모그 속 미세먼지가 좀 자주 유입이 되고 있고요. 봄철에는 이제 대기가 안정되다 보니까 배출된 미세먼지가 해소가 되지 못하고 대기 중에 그대로 축적되는 날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1월에서 5월 사이가 미세먼지가 좀 높게 나타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늦가을에서 봄 사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은 증가하는데 이에 반해서 빠져나가는 양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올해에 영향을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중국발 스모그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높은 이유는. 네, 우리나라랑 근접한 선양이라는 도시에 그 미세먼지 한때 농도가 50배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측정 불가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세계 최악의 스모그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중국 이 베이징이요. 그래도 이 작년에 에이펙 블루에 이어서 올해는 열병식 블루를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열병식을 할 당시에 차량 이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고 네. 그리고 또 모든 공사를 중단했더니 그때 딱 반짝 파란 하늘, 맑은 하늘을 진짜 봤죠. 신기하지 않아요? 네, 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딱 떴는데 정말 같은 도시인데 같은 장소인데 예. 하루 사이에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진짜 중국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느꼈는데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근데 이게 또 끝나고 원래로 돌아가니까 다시 스모그가 가득했죠.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11월부터는 난방 시설의 이 가동으로 인해서 더 심해져서요. 가시골에 정말 이 코앞에 10m 또 채 안 되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또 거리에는 매캐한 타는 냄새가 나서 그게 이제 코와 그 입이 눈이 따가울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중국발 스모그 영향 있는 날 우리도 좀 힘든데 그쵸. 중국에 사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될 정도죠. 맞아요. 그렇게 뭐 자료 화면 보니까 방독면 같은 거 맞아요. 쓰고 생활하기도 하고 네.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봄에는 또 황사까지 찾아오는데 그런데 예보관님 황사, 미세먼지 둘 다 위험한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황사 미세먼지는 모두 우리 몸에 해로운 중금속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발생하는 원리가 이제 다른데요. 황사는 이제 주로 봄철에 중국의 황토원이라든지 고비 사막, 이제 산막지대에서 이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먼지가 이제 지상에서 이제 부유하게 되면서 그 기류를 따라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일종의 이제 자연 기상 현상이 되겠고요.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홍차 배기가스나 공장 굴뚝에서 만들어진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기성 화학물들이 공기 중에 부유하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두 가지 모두 우리 몸에는 좀 해롭지만 좀 더 황사보다는 미세먼지, 그중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아주 좀 더 심각한 수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황사는 자연적인 현상의 하나로 흑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세먼지는 그야말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인위적인 물질, 그래서 더 작고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 미세먼지가 갖고 있는 성분들을 분석해 보면 네. 유기화학 물질이라든가 중금속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병을 또 유발을 시키느냐 봤더니 주로 뭐 알레르기성 천식 같은 거,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같은 거에 특히나 큰 원인이 되고요. 또 미세먼지가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피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호흡기 그리고 위험하게는 폐까지 들러붙잖아요. 네.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근데 또 더 위험한 게 미세먼지를 이루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카본이라는 게 있어요. 디젤에서 이제 배출이 되는 성분인데 그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아니 근데 1급 발암물질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 금지하고 있는 성면이 있고 네, 또 네. 조금만 섭취해도 진짜 구토, 설사, 뭐 어지럼증을 발생시키는 비소도 거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정말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임신한 사람들한테는 더 위험한데요. 네. 이게 왜 더 위험하냐면 태아한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산되거나 뭐 조산 뭐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고 특히 기형아를 또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임신했을 때 미세먼지 좀 짙다 하는 날은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고 잘하셨다. 바깥에 잘 안 나가고 그랬었어요. 네. 더 위험하다고 해서. 맞아요. 정말 끔찍한데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인 거는 많이들 들었지만 눈에 안 보여서 경각심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이에 대한 위험성을 좀 심각하게 깨닫고 개인적으로도 좀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미세먼지가 좀 짙은 날 있잖아요. 이럴 때 바깥에 외출을 하면 담배를 연거푸 피는 거만큼이나 몸에 해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 좋다는 게 다 들어있는 그 그러니까요. 담배만큼이나. 백해무익한 담배만큼이나.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라라는 말을 맞아요. 방송에서도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황사 마스크 고르는 요령이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릴까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오. 자, 일단요, 이게 저희가 그냥 평소에 쓰는 방한용 마스크인데요. 그쵸.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식약처에서 인증을 한 이 마스크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KF94와 KF80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KF80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나 이 황사의 유입을 막아서 호흡기를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KF94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질병까지 막아주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쓰셔야 되는 건데 마스크를 제가 한번 직접 써볼까요? 이게 네. 또 쓸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예. 일단 이게 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쓰는데 어머. 쓰니까 더 이쁘다. 쓰고 훨씬 방송해라. 낫다. 예쁘죠? 네. 예, 써도 예쁘죠? 네, 네. 예. 이렇게 코랑 입을 완전히 막아주셔야 돼요. 네. 들어가지 않게. 네. 촘촘히. 그리고 이거를 정말 아낀다고 해서 몇 번 쓰시면 안 되고 사실 이게 손상이 됐다거나 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반드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탁을 하면 이게 그 와이어가 고장이 그쵸. 난다거나 변형이 되기 때문에 세탁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제 좀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정부 차원에서.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더 예쁘게 나왔으면 예, 좋겠다. 뭐 여기 뭐 프린팅이 돼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레이스도 좀 가끔 넣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데 저도 약국에 가서 KF 뭐 80 이상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간 적이 있는데 N95 뭐 이렇게 적힌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N95 전에 KF 이게 코리안 필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처에서 인증받은 걸 써야 되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KF80, KF94 그리고 KF99인데요. 이 숫자가 더
클수록 차단력이 높습니다. 말 오. 그대로 이제 80이면 미세먼지가 80% 차단이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N95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의거한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N95면 우리나라 KF9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N이 붙었어도 뭐 미국에서 인정한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군요. 네. 자, 근데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네. 어디 상상이나 했습니까? 공기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정보나 이런 지식 같은 게 좀 없어서 몰랐던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화제가 되고 대두가 네. 되고 그랬죠. 외부관님, 이 미세먼지 예보 같은 게 생긴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죠? 네,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큰 이슈 사항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건강에 해롭다, 이제 중국 스모그가 좀 심해지다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나 기상청에서도 이제 빨리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예보를 좀 다 시행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올해 연말의 미세먼지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올해는 좀 미세먼지가 평년 수준보다는 좀 더 농도가 높지 않을까 저희 이렇게 KBL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올 겨울이 좀 평년보다 좀 추운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에서 겨울 난방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겨울이 춥다는 거는 이제 찬 북서기류가 우리나라에 자주 유입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스모그 속 미세먼지가 그만큼 유입되는 횟수도 증가가 되고 증가된 미세먼지가 좀 대기 중에 정체하거나 축적되는 빈도도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서 올해는 좀 미세먼지가 좀 농도가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싫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참 맞아요. 많은데 문제가 이제는 네. 미세먼지가 예측이 바로바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얼마나 그렇죠. 갑자기 석탄을 써서 난방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우리도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를 이제 방송을 하고 싶은데 5시 땡 정강이 돼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녁 5시가 돼야. 그러니까요. 바로 다음 날도. 근데 또 그날도 상황에 따라서 그쵸. 또 바뀌기도 하고. 정확한 예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정확한 위험성이나 대처 방법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 주변에 한 지인분은요. 네. 미세먼지가 짙은 날 이렇게 가래를 탁 뱉으면은 몸속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 하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작가님이에요 사실 저희 작가님. 그분은 골초 아닐까. 아니 작가님 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은 1차적으로는 코털에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기관지 섬모에서 걸러지지만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호흡기에 그대로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체내에 쉽게 침투하고 축적될 위험이 높은 건데 네, 그래서 한 번 침투된 미세먼지는 이렇게 잘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기상현상이 아니라 이런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예측이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겨울 걱정이 또 많이 되네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 예보는 기상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디서 해요? 네, 우선 국가기관에서는 이제 황사 예보는 기상청에서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예보는 이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황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상현상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계속 해왔고 대기온 물질로 이제 인위적인 분이 더 많은 미세먼지 예보는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주관 기관은 다르지만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예보를 기상청 기상통보문을 통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OX 퀴즈를 준비했다고요? 네, 그럼요. 네. 오늘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런 오해들도 아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가르를 뱉으면 뭐 배출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고자 제가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고층 아파트에 살수록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 OX. 고층 X. 몇 층, 몇 층? X랍니다. 제가 우자 알려드릴게요. 빌딩,
아, 63빌딩? 자, 하나, 둘, 셋, 짜잔. 그건 아닌 것 같아. X. 다 X. 전부 X. 오. 정답은 X인데요. 모도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도로와 가까울수록 이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겠죠. 네,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준치 이하의 미세먼지는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 O, X. 하나, 둘, 셋, 짠. 이번엔 다 틀렸어요. 진짜요? 네. 사실 저도 몰랐는데요. 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박사 연구팀이 유럽 13개국 이제 36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할 때마다 일찍 죽을 확률이 7%씩 커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안심 수준이 0에서 30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보 기준치보다 낮은 곳에 살아도 이렇게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조기 사망률이 이제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랑 좀 비슷한 거 본 게 연구 결과인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 이상 올라갈 때 폐암 발생 그 확률이 18%나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담배를 필 때도 폐암 이거랑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것 그만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과거 몇십 년 전에는 물 사 먹는 거 상상도 못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좀 먼 미래, 가까운 미래에는 깨끗한 공기도 좀 사 먹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의 이제 미세먼지에 네. 노출이 돼도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만큼 일찍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네.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0인 날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위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하루빨리 시급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보관님? 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좀 더 이용을 하시고. 예보관님 어떻게 네.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예,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오늘 오늘 차를 끌고 왔는데.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으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차를 끄는데 그날이 오늘만 차를 끌고 왔고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여기 오시는 네, 맞습니다. 멋있게 입고 이제 차 끌고. 오늘 같은 날 타기 힘드니까. 아니, 방송국 온다고. 교통이 불편해요. 여기가. 교통이 불편해요. 네, 그리고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제 나홀로 차량 운행을 좀 줄이는 게 큰 도움이 되겠고요. 네. 나라에서는 이제 전기차나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좀 보급을 많이 하고 사업장의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거나 이제 불법 초과행위를 단속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노후차를 조기 폐차를 하고 도로에 이제 물청소를 할 수 있는 차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저감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협력을 좀 강화해서 중국 내에 있는 대기질을 좀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기사에서 봤는데요. 스웨덴의 스톡홀름 한 거리에서는 스노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부식시키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금지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뽑는 수단은 바로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는 건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작년 2014년에 이어서 올 봄까지 차량 이부제를 시행한 결과 즉각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부제를 적용하는 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는 비 한 번 내리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좀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팁을 우리 윤희 씨와 미라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희 둘이.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짧고 명료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좋아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준비를 했어요. 예. 짜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네. 외출 후에 이제 돌아오시면 양치질하고 샤워를 해서 미세먼지를 깔끔히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건조한 날씨엔 그런데 특히 흐르는 물로 코 세척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하는데 네. 흐르는 물로 코를 씻는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샤워기로 이렇게 하나? 나도 궁금해. 궁금하죠? 네, 어떡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프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어떻게 코를 씻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아실 것 같아요. 글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코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세척하고 닦고 세척하고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습이라는 확실하진 말인가? 않지만 네. 그 소금물 같은 걸로 네네네. 이렇게 세척하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네, 들이마셨다가 이렇게 빼는 맞다, 그 맞다. 그게 약간 주겸 그 예, 효능 예, 같은 예. 거 네, 그런 걸로 그렇게 깨끗한 하고요. 물로 코를 네. 헹구라는 말이군요. 작가님이 도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자주 하시나 봐요. 네. 네, 그리고 좀 건조한 날에는요, 미세먼지가 안으로 더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꼭 챙기셔야 돼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이 물을 마셔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큰 딸기 같은 과일, 그리고 채소류, 그리고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챙겨 드시면 이 미세먼지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미역은 중금속 배출을 도와준다고 하고 또 녹차 같은 경우도 이 수은이랑 납 등 이런 중금속이 몸 안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좀 짙은 날은 커피보다 녹차를 그쵸, 마시는 그쵸. 게 더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집에서 조리할 때 가스레인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해도 조리 후에는 반드시 창문 열고 좀 환기가 필요하고요. 네. 또 집안에서 그 초 자주 키시잖아요. 네, 특히 여자분들. 많이 켜요. 저도 초 켜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것도 역시 미세먼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를 이제 킨 후에는 반드시 창문 한번 꼭 열어주고 환기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에서 빨래 말리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더 높을 때는 사실 건조한 날, 이런 날씨 영향도 받죠. 네, 아무래도 대기가 건조하다는 거는 이제 기류 확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먼지들이 좀 공중에 좀 부유를 할 수 있죠.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건조하게 되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더 쉽게 이제 부유하게 되고 남아 있는데 빨래를 그래서 좀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가습기 대신에 이제 방 안에서 말려주면은 미세먼지 싹 말끔하게 해결. 그리고 또 하나 주부로서 좀 덧붙이자면 네. 미세먼지 짙은 날 청소할 때 네. 비질이나 청소기 돌리면은 더 많이 이렇게 부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걸레로 그냥 한번 근데 닦아주는 게 그러면 청소할 때 창문을 아예 열지 말아야 되나요? 환기는 안 좋다고요. 환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물걸레로만 먼지를 닦아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자,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었구나. 공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 차원에서도 중국과 잘 얘기를 해서 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선희 예보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 내 스모그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의 배기가스도 한몫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